종강기념으로 떠난 제주도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이번 문화체험 여행은 오래전부터 준비했죠. 교육적 가치와 즐거움이 모두 담긴 알찬 일정을 짜느라 밤잠도 설쳤으니까요. 저는 58살 학원장 장영숙이라고 합니다. 경력 3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가이드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60 중반으로 보이는 조순애라는 중년 여성이었죠. 첫인상은 다소 엄격해 보였어요. 인사는 공손했으나 말수가 적고 미소도 절제된 듯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순애입니다. 이번 제주문화체험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우리 일행 20명을 버스로 안내하면서도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모습이 다른 활기찬 가이드들과는 사뭇 달랐죠. 함께 온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미국에서 온 애플턴 부부는 금세 불만을 표출했어요. 왜 이렇게 무뚝뚝하지? 한국 가이드들이 다 이래? 애플턴 씨가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이드 맞아? 거의 말도 안 하네요라고 덧붙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활기차고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했는데 조순애 씨는 마치 필요한 일만 조용히 처리하는 직원 같았어요. 하지만 버스가 첫 번째 목적지인 성산 일출봉으로 향하는 동안 조순애 씨의 안내 방식이 꽤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죠. 왼쪽으로 보이는 저 동굴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명소죠. 간결하지만 정확한 정보, 그리고 여느 가이드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무관심해 보였지만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조순애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그 자신감은 분명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도착해서도 조순애 씨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른 가이드들이 큰 목소리로 관광객을 이끄는 반면 조순애 씨는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과 자연이 만나는 역사적 현장이죠. 그 말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이 가이드는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구경하고 나서 우리는 제주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도 조순애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알 수 없는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대화할 때도 공손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손짓 하나까지도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 시장은 5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 제주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시장을 바라보니 새롭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살아있는 제주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진 않았나 봐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우리 일행 중 몇몇 학부모님들도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말도 못 붙이겠다니까 가이드라면 좀 더 친절해야 하는 거 아냐? 나이만 많고 감흥이 없네 다른 가이드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런 말들이 조순애 씨에게 들리지는 않았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조순애 씨는 그런 소리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우리의 일정을 챙겼죠. 점심 식사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메뉴까지 꼼꼼히 조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조순애 씨는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며 필요한 것을 살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관광객이 물을 엎질렀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조용히 정리해 주었죠. 그런 세심함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제주 전통 가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순애 씨의 설명은 더욱 깊이가 느껴졌어요. 이 돌담은 단순한 경계가 아닙니다.
제주의 강한 바람을 막으면서도 물이 통과할 수 있게 지혜롭게 설계된 거죠. 우리 선조들의 삶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조순애 씨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조순애 씨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제 상상일 뿐이었죠. 저녁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조순애 씨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죠. 오늘 좋은 안내 감사합니다. 혹시 가이드 일을 오래 하셨나요? 조순애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네, 나름대로요.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은 오래 했습니다. 다소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에게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조순애 씨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도 긴 하루가 될 테니 충분히 쉬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미스터리였어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기상해 제주의 오름을 등반하기로 했습니다. 조순애 씨는 어제보다 더 조용해 보였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왜 그분은 더 친절하지 않을까? 관광 가이드라면 밝고 유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여행에서는 그랬어요. 가이드는 여행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순애 씨는 그런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만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 같았어요. 오름에 도착해서도 그런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조순애 씨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소통에서 더 그랬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간결하게만 대답하니 답답해 보였죠. 이 식물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 질문을 했을 때도 조순애 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을 계속해도 될까? 점심 식사 시간, 어떤 학부모님이 조순애 씨에게 직접 물었어요. 가이드님, 좀 더 활기차게 안내해 주실 수 없나요? 아이들도 있고 여행은 즐거워야 하잖아요. 조순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순애 씨가 종종 누군가를 살피는 듯한 눈빛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중 누군가를 특별히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해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조순애 씨의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해녀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이 여성들은 단순한 생계형 다이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주의 역사이자 한국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죠. 그 순간만큼은 조순애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곧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다시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으로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조순애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문득 그녀의 인생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수 적고 차분한 성격으로 가이드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다른 가이드들처럼 활기차게 행동하지 않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한 후 조순애 씨는 여전히 모든 일정을 조율하고 마무리하는데 완벽했습니다. 체크인 문제가 있는 관광객을 도왔고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안내했죠. 그리고 떠나기 전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 인사를 받으며
저는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셋째 날, 우리는 제주도의 남쪽 해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조순애 씨는 변함없이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안내 방식에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히려 그 차분함이 신뢰감으로 다가왔죠. 버스 안에서 조순애 씨는 마이크를 들고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주상절리와 천재연 폭포를 방문합니다. 각 장소마다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이 있으니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외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이런 지형이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순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질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마치 대학 강의처럼 깊이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영어로도 유창하게 설명했죠. 외국인 관광객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 전문가시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순애 씨는 미소로 답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녀가 왜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제는 그녀만의 전문성과 깊이에 감탄하게 됐죠. 점심시간, 우리는 작은 해변가 식당에서 제주 향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학부모님이 조순애 씨에게 질문했어요. 가이드님은 왜 이 일을 하시게 됐나요? 여행사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조순애 씨는 조금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 일이 보람 있네요. 여전히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왠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천재연 폭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우산이 부족했는데 조순애 씨는 어디선가 여분의 우산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요, 그 작은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폭포 앞에서 조순애 씨는 특별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폭포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천상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주 여성들의 삶과 자연과의 교감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전설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순애 씨가 단순한 관광 가이드 이상의 무언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은 분명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로비에는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었죠. 그는 우리 일행을 보더니 조순애 씨를 발견하고 얼굴을 밝혔습니다. 조 고문님,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조순애 씨에게 집중됐어요. 고문님? 대사관?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 남성은 조순애 씨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니엘슨 대사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순애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모두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조순애 씨는 외국인 남성과 함께 로비의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가 궁금해했죠. 조순애 씨는 평소와 같이 정시에 나타났지만 우리의 시선은 달라졌어요.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학부모님 한 분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가이드님, 어제 그분은 누구셨나요? 대사관에서 오셨다고. 조순애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전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네요.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조순애 씨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넘게 외교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주로 문화외교와 국제회의를 담당했죠. 은퇴 후에는 제주도에서 문화관광 해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외교부? 고문? 그러니까 그 품위와 지식이 단순한 가이드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조순애 씨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많은 국제회의와 정상회담, 외국 귀빈 접견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제 고향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처음에 불평했던 애플턴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애플턴 씨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 선생님, 우리가 무례했군요. 당신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조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이드일 뿐입니다. 직함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더욱 그녀의 인품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도 깊은 충격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동안 그녀를 얼마나 가볍게 판단했던가요? 아침 식사 후 우리의 마지막 관광지인 용두암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두가 조순애 씨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를 향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조순애 씨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깊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용두암에서 조순애 씨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관광 정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제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고유한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완고함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였죠. 국가 간의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말에서 외교관으로서의 경험과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점심 식사 중에 어떤 학부모님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외교관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조순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아마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열린 긴급 정상회담이 기억에 남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공동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동안 조순애 씨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순애 씨를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미안함과 존경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조순애 씨는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조순애 씨, 잠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표시를 했죠.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뚝뚝한 가이드라고 생각했어요. 왜 더 적극적이지 않은지, 왜 더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조순애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장영숙 씨,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분함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 경력을 밝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봉사하고 싶을 뿐이죠. 외교관 시절에는 늘 주목받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저 제주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더 깊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판단했던 거예요. 그녀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외교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사람이든 나라든 진심은 겉으로 다 보이지 않더라고요. 화려한 말보다 진정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교육자로서 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저는 행동보다 말을 중시했던 건 아닐까요? 조순애 씨는 말은 적었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외교관 시절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조순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주로 문화교류와 국제회의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상과 귀빈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죠. 그때 깨달은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마찬가지죠. 그녀의 말에서 깊은 인생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였어요. 그런데 왜 자원봉사로 가이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은퇴 후에는 편하게 쉬셔도 될 텐데요. 조순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주 출신이에요. 고향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었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좋아해요. 비록 말은 적지만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조순애 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례했을 때도 참으셨죠?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조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교 일을 하다 보면 더한 일도 많아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그들도 나름의 기대와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자주 학부모나 학생들의 말에 상처받고 화를 냈던가요? 조순애 씨의 여유와 깊이가 부러웠어요.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순애 씨가 말했어요. 영숙 씨, 당신은 훌륭한 교육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정작 저는 그녀를 오해했는데 그녀는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짐을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의미 있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종강기념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생의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 로비에 모여 출발 준비를 할 때 조순애 씨는 여전히 차분하게 일정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애플턴 부부는 조순애 씨에게 깍듯이 대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진면목을 알게 된 후로는 그 조용함과 절제된 태도가 오히려 존경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버스에 오르기 전 미국인 노부부가 조순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애플턴 씨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훌륭한 여행은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지혜와 품격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둘 다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조순애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진심은 언어보다 크고 겸손은 국경을 넘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인생 철학을 요약한 것 같았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세계 각국을 다니며 깨달은 진리였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말의 깊이에 감동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다른 학부모님도 조순애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부족했네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조순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영숙 씨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조순애 씨는 눈에 띄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공항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조순애 씨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만큼이나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이죠.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가이드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불평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조순애 씨와 따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어요. 모두가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조순애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한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인생의 가이드였어요. 조순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 겸손함이 더욱 그녀의 품격을 느끼게 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제주도에 오면 또 뵙고 싶어요. 조순애 씨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제주문화 해설사 조순애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외교부 경력은 언급되지 않았죠. 그건 역시 그녀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언제든 제주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이번에 보지 못한 곳들도 많으니까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녀의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순간까지 조순애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배웅했어요. 그 모습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주도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조순애 씨와의 만남은 제 삶의 관점을 바꿔놓았죠. 그녀의 조용한 품위, 깊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원으로 출근하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조순애 씨의 말, 진심은 언어보다 크고 겸손은 국경을 넘습니다라는 문장을 학원 게시판에 적어두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학원 게시판에 조순애 씨의 말을 예쁜 글씨로 적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겠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학생들이 하나둘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저는 제주도에서 만난 특별한 가이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대단한 경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었다는 이야기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다. 제 대답에 아이들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작은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몇 주 후 학부모 상담 날이 찾아왔어요. 제주도 여행에 함께했던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순애 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불평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부족했던 거죠. 한 학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학부모님들도 공감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그런 가치관을 더 많이 심어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겉모습만 중요시하잖아요. 그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에서는 진심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가치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포가 학원으로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은 제주문화 해설사 조순애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소포를 열자 아름다운 제주 도라르방 소품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선생님, 학원 소식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심과 겸손을 가르치신다니 감동이에요. 이 작은 선물이 그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순애 씨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었던 거예요. 도라르방 소품을 학원 입구에 자리 잡게 하고 그 옆에 조순애 씨의 명언을 다시 한번 적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교육자로서의 제 역할에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가치를 나누는 일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제주도의 조용한 가이드였습니다. 가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조순애 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던 그녀의 모습, 화려한 경력을 숨기고 묵묵히 봉사하던 겸손함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더 나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지금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가이드였지만 제게는 인생의 안내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심의 가치, 그리고 겸손의 힘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의외의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학원 게시판의 그 문장을 바라봅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크고 겸손은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순애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